문제 1번. 삼각 측량의 작업 순서가 옳은 것은? 1번 도상계획 답사 및 선점조표 각 관측 삼각망의 조정 좌표 계산. 2번 도상계획 답사 및 선점조표 각 관측 좌표 계산 삼각망의 조정. 3번 답사 및 선점조표 도상 계획 각 관측 삼각망의 조정 좌표 계산. 4번 답사 및 선점조표 도상 계획 각 관측 좌표 계산 삼각망의 조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삼각 측량의 작업 순서를 보면 먼저 도상 계획을 통해 측량할 지역과 필요한 장비 등을 계획합니다. 그 다음으로 답사 및 선점을 진행하여 실제 측량에 필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조표를 만듭니다. 이후 각 관측을 실시한 후 삼각망의 조정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좌표 계산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2번과 3번, 4번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2번은 삼각망의 조정이 좌표 계산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 틀립니다. 또한 3번과 4번에서는 도상계획이 답사 및 선점보다 뒤에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면 정확한 측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트래버스 측량의 결합오차 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컴퍼스 법칙은 각 관측의 정확도가 거리 관측의 정확도보다 좋은 경우에 사용된다. 2번 트랜시 법칙은 각 관측과 거리 관측의 정밀도가 서로 비슷한 경우에 사용된다. 3번 컴퍼스 법칙은 결합오차를 각 측선의 길이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4번 트랜시 법칙은 위거 및 경거의 결합오차를 각 측선의 위거 및 경거의 크기에 비례 배분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트랜시 법칙이 결합오차를 각 측선의 위거와 경거 크기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측선에서 관측한 거리와 각도의 오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번과 3번 보기들은 컴퍼스 법칙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법칙은 결합오차를 각 측선 길이의 반비례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측선의 방위각 오차를 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과는 맞지 않습니다. 2번 보기 역시 트랜시 법칙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정확도가 비슷하다는 조건이 잘못 이해되었거나 표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각 측선의 위거와 경거 크기에 따라 오차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4번만이 문제에서 요구한 트랜시 법칙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좌표계가 아닌 것은? 1번 평면 직각 좌표계. 2번 경위도 좌표계. 3번 4차원 직각 좌표계. 4번 UTM 좌표계. 정답은 3번. 4차원 직각 좌표계는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주로 3가지 차원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평면 직각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UTM 좌표계는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4차원 직각 좌표계가 제외된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나 GPS 같은 기술에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6번. 기준점 측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삼각 측량. 2번 삼변 측량. 3번 스타디아 측량. 4번 수준 측량. 정답은 3번. 스타디아 측량은 기준점 측량에서 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스타디아 측량은 주로 거리를 간단하게 측정할 때 사용되며 정확한 고도나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각 측량, 삼변 측량, 그리고 수준 측량은 각각 각도와 거리, 그리고 고도 차이 등을 이용해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므로 기준점 측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타디아 측량 외의 다른 방법들은 모두 기준점 설정에 필요한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문제 7번. 평판 측량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직업법, 2번 방사법, 3번 전진법, 4번 교회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직업법입니다. 평판 측량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에는 방사법과 전진법이 있습니다. 방사법은 한 점을 기준으로 여러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전진법은 일직선상에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하여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업법은 평판 측량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며 이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중심으로 한 거리 측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측량학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이를 배제하면 남은 두 방법이 평판 측량에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표준 길이보다 2cm 짧은 25m 테이프로 관측한 거리가 353.28m일 때 실제 거리는? 1번 353.56m, 2번 353.42m, 3번 353.14m, 4번 353.0m.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353.00m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테이프의 길이는 표준 길이보다 짧아서 실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측정된 거리 353.28m를 표준 길이인 26m로 환산하면 실제 거리는 353.00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테이프의 길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테이프가 짧아 측정된 거리보다 실제 거리는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계산을 하면 353.00m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11번. 수준 측량의 고저차를 확인하기 위한 검산식으로 옳은 것은? 1번 BSTUP, 2번 FSTUP, 3번 IHFS, 4번 IHBS. 정답은 1번. 수준 측량에서 고저차 확인을 위한 검산식은 올바른 지점을 연결한 측정값들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답인 1번 BSTOP는 각 측정점의 후방 수평거리와 전방 수평거리의 합을 각각 더한 뒤 그 차이를 구함으로써 고저차를 검사합니다. 이 식은 모든 측량 데이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관련 개념을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로 각각의 식이 정확한 고저차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F, S와 I, H은 고저차 검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고저차 확인을 위해서는 1번의 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12번. 트래버스 측량의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경계 측량, 2번 노선 측량, 3번 지적 측량, 4번 종 횡단 수준 측량. 정답은 4번. 트래버스 측량은 주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여러 지점을 연결하면서 각각의 위치와 상대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경계 측량, 노선 측량, 그리고 지적 측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기록하는 데 트래버스 측량이 필요하며 노선 측량이나 지적 측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점들을 연결하여 전체 구조나 경로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 횡단 수준 측량은 주로 지형의 높낮이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트래버스 측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습니다. 문제 14번. 18각형 외곽의 합계는 몇 도인가?
1번 2880도, 2번 2900도, 3번 3240도, 4번 3600도. 정답은 4번. 18각형의 외곽각도합은 360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곽각도합이 항상 360도라는 것은 다각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다각형에 적용되는 기본 기하학 원리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각들의 합이 아니라 외곽각도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올바른 답은 360도가 되는 4번 보기인 3600도가 아님을 고려하면 이는 다각형의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보기들은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15번. 최화값과 경중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측값들의 경중률이 다르면 최화값을 구할 때 경중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2번 최화값은 어떤 관측값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값이다. 3번 경중률은 표준 편차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 경중률은 관측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경중률은 관측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경중률이 관측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중률은 각 관측값의 신뢰성을 나타내며 거리와 무관하게 관측값 자체의 중요도를 반영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1번은 맞습니다. 관측값들의 중요성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고려해 최화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2번은 맞는 정의입니다. 최화값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리킵니다. 3번은 틀렸지만 경중률과 표준편차 사이에는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없으므로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맥락에서는 4번이 가장 명확하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17번. 오차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오차는? 1번 누차, 2번 차고, 3번 정오차, 4번 우연오차. 정답은 4번. 오차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차는 구연오차입니다. 우연오차는 실험이나 측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임의성 있는 오차를 말합니다. 이 오차는 여러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평균화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차와 차고는 인간의 실수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이는 실험 설계 단계에서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오차는 측정 도구의 한계나 물리 법칙에 따른 고정된 오차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알려진 범위 내에서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 우연 오차입니다. 문제 18번. 어느 측선의 방위가 S40도 사인 2이고 측선 길이가 80m일 때 측선의 위거는? 1번 마이너스 51.423m, 2번 마이너스 61.284m, 3번 플러스 51.423m, 4번 플러스 61.284m. 정답은 2번. 측선의 방위가 S40도 사인 2인 경우 이는 남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40도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거를 구하려면 측선 길이 80m에 대해 사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사인 곱하기 사인 80m 마이너스 61.284m.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과 3번이 틀린 이유는 각각 음수 부호가 잘못되었거나 계산 결과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19번. 삼각망의 조정에서 제2조정각 54도 56, 15에 대한 표차 값은? 1번 11.54, 2번 12.81, 3번 13.45, 4번 14.78.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14.78입니다. 삼각망 조정에서 제2조정각의 표차값은 실제 측정값과 이론상의 정확한 각도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54도 5615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계산된 각도로 이를 바탕으로 표차값을 계산하면 14.78이 나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정확한 계산 과정을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잘못 적용하여 틀린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삼각망 조정은 측량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실제 측정값과 이론상의 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표차값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얻어집니다. 문제 20번. 레벨의 감도가 한 눈금에서 40초일 때 80m 떨어진 표척을 읽은 후 이 눈금 이동하였다면 이때 생긴 오차량은? 1번 0.2m 2번 0.3m 3번 0.4m 4번 0m 정답은 2번. 레벨의 감도가 한 눈금이 40초인 경우 이는 레벨을 사용할 때 표면이 완전히 수평일 때마다 1m당 40초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눈금 즉 80초의 오차가 발생하면 이는 1m당 40이므로 전체적으로 2m에 해당하는 기울기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거리로 환산하면 80초은 1m당 0.00111m의 높이차를 나타내므로 이는 80m에서 0.03m의 오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계산 과정이나 단위 변환에 오류가 있어 틀린 것입니다. 문제 21번. 거리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와 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정오차, 눈금을 잘못 읽었다. 2번 부정오차,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 길이보다 길거나 짧았다. 3번 정오차, 측정할 때 온도가 표준 온도와 다르다. 4번 부정오차, 측량할 때 수평이 되지 않았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올바른 연결입니다. 측정할 때 온도가 표준 온도와 다르면 물체의 길이나 거리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므로 정오차로 분류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과 4번이 부정오차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눈금을 잘못 읽거나 수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측정자의 실수나 순간적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항상 일정하지 않아 부정오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D번은 테이프의 길이 자체가 표준보다 달라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므로 정오차로 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온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2번. 45도는 약 몇 라디안인가? 1번 0.174 라디안 2번 0.571 라디안 3번 0.785 라디안 4번 1.571 라디안 정답은 3번. 45도는 약 0.785 라디안입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라디안과 도 사이의 변환 공식인 파이 레이디언 180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45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별표 파이 0.785 라디안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0.174 라디안은 너무 작고 0.571 및 1.571 라디안도 정확한 값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 23번. 축척과 정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의 분모수가 작은 것이 대축척이다. 2번 축척의 분모수가 큰 것이 정확도가 높다. 3번 도상거리와 실제거리와의 비가 축척이다. 4번 정확도는 참값과 관측값의 편차를 나타낸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왜 축척의 분모수가 큰 것이 정확도가 높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축척과 정확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축척이란 지도나 도면에서 실제 거리를 비례로 줄인 것을 말하는데 분모수가 클수록 실제 세계를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도면이나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데 축척의 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D번이 올바르게 축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번은 축척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4번도 정확도를 잘 표현하고 있어 이들 모두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문제 24번. 수준 측량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그 점의 표고만을 구하고자 표척을 세워 전시만 취하는 점을 중간점이라 한다. 2번, 기준면으로부터 측점까지의 연직거리를 집안고라 한다. 3번, 기준면으로부터 기계 시준선까지의 거리를 기계고라 한다. 4번, 기지점에 세운 표척의 일금을 전시라 한다. 정답은 4번. 해설, 정답인 4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기지점에 세운 표척의 일금을 기준시라고 부릅니다. 전시는 중간점에서 측정한 표고를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 보면 1번은 중간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준 측량에서 중간점이란 그 위치의 높이만을 알아내기 위해 세운 표식을 말하는 것이죠. 2번과 3번도 각각 집안고와 기계고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결국 4번만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여 틀린 답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26번. 3변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삼각 측량에서 수평각을 관측하는 대신에 3변의 길이를 관측하여 삼각점의 위치를 정확히 구하는 측량이다. 2번, 3변 측량에서는 변장 측정값에는 오차가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번, 전파나 광파를 이용한 거리 측량기가 발달하여 높은 정밀도로 장거리를 측량할 수 있게 됨으로써 3변 측량 방법이 발전되었다. 4번의 토털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3편 측량을 할 경우 삼각 측량과 같이 삼각점 간의 시준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3변 측량에서는 변의 길이를 측정할 때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측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하며 이 오차는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측량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3변 측량에서도 변의 길이에 대한 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삼각 측량에서 수평각 대신 3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위치를 정확히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번도 맞습니다. 전파나 광파를 이용한 거리 측량기가 발달하면서 장거리를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3변 측량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4번 또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털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시준 없이도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지만 이는 삼각 측량과 달리 3변 측량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번만 옳지 않은 설명으로 남게 됩니다. 문제 27번. 평면 직각 좌표에서 삼각점의 좌표가 라 하면 이 삼각점은 좌표 원점을 중심으로 몇 상 안에 있는가? 1번 제1상한, 2번 제2상한, 3번 제3상한, 4번 제4상한. 정답은 4번. 해설, 삼각점의 좌표가인 경우 이 점은 X축과 Y축 모두 음수와 양수가 혼합되어 있어 제4상한에 위치합니다. X좌표는 왼쪽, Y좌표는 위쪽으로 나타나므로 평면 직각 좌표계에서 이 점은 오른쪽 아래, 즉 제4상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보기의 위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틀립니다.
이 해설을 통해 문제의 정답과 다른 옵션들이 왜 틀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29번. 좌우선의 북을 기준으로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은? 1번 방향각, 2번 방위각, 3번 고저각, 4번 천정각.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방위각입니다. 좌우선의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방위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1번 방향각은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용어로 북쪽을 기준으로 한 각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3번 고저각과 4번 천정각은 각각 높이 차이나 천장 방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문제에서 묻는 지리적 위치나 방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번 방위각입니다. 문제 30번. 어느 측선의 방위각이 330도이고 측선 길이가 120m라 하면 그 측선의 경거는? 1번 6만 미터, 2번 36.2m, 3번 95.472m, 4번 103.923m. 정답은 1번. 해설, 측선의 방위각이 330도인 경우 이는 북쪽 기준으로 서쪽을 향하는 각도입니다. 따라서 이 측선은 주로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경거는 측선 길이에 대한 수평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삼각함수의 코사인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지형의 경사로 인한 수직 변화량인 경거이며 이는 측선 길이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해 구하며 방위각 330도의 경우 북쪽 기준으로 6만m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경거를 잘못 계산하거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아 틀립니다. 이 해설은 정답을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다른 옵션들이 왜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문제 31번.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하여 출발점으로 돌아와 할 경우 출발점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때 이 오차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폐합오차, 2번 시준오차, 3번 허용오차, 4번 기계오차.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폐합오차입니다.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할 때 출발점으로 돌아와도 처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오차를 폐합오차라고 합니다. 이는 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작은 오류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번 시준오차, 3번 허용오차, 그리고 4번 기계오차는 모두 다른 종류의 오차를 의미합니다. 시준오차는 수평선을 잘못 맞춘 경우 발생하는 오차이고 허용오차는 측량 작업에서 허용되는 최대 오차 범위를 말하며 기계오차는 장비나 도구의 문제로 인한 오차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폐합오차와 다른 개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 32번. 평판을 세울 때의 오차가 아닌 것은? 1번 정준 오차, 2번 구심 오차, 3번 표정 오차, 4번 외심 오차. 정답은 4번. 평판을 세울 때의 오차 중에서 외심 오차가 아닌 것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평판을 세우면서 발생하는 오차들은 주로 구조물이 실제 설계와 다른 방향으로 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심 오차나 표정 오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심 오차는 이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평판을 세울 때의 오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인 정준 오차, 구심 오차, 그리고 표정 오차는 모두 평판을 세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 33번. 외심거리가 1.5cm인 엘리데이드로 축척 1시 30분 0인 평판 측량을 하였을 때 도면상에 발생되는 외심 오차는?
1번 0.1mm, 2번 0.2mm, 3번 0mm, 4번 0.1mm. 정답은 3번. 외심오차는 엘리데이드를 사용하여 측량할 때 외심거리에 따른 오차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외심거리는 1.5cm이고 축척은 1시 30분 0입니다. 따라서 도면상의 외심오차는 실제 외심거리를 축척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0.5cm, 즉 0mm가 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 2, 4번의 옵션들은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 틀립니다. 문제 34번. 거리가 4km 떨어진 두 점의 각 관측에서 관측오차가 15 발생했을 때 위치오차는 1번 284mm, 2번 291mm, 3번 29mm, 4번 310mm. 정답은 2번. 위치오차를 계산할 때 관측오차와 거리 사이의 비례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4km 거리에서 각도 오차가 15초인 경우 위치오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초는 약 30.86m의 위치오차를 의미하므로 15초는 4000.11575m 즉 약 115.725mm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에서는 이 값이 약간 더 커질 수 있으며 옵션 중 가장 가까운 값은 291mm입니다. 1번과 3번, 4번의 경우는 각각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실제 위치오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2번인 291mm입니다. 문제 35번. 수준 측량에서 거리 7km에 대하여 왕복 오차의 제한이 25mm일 때 거리 2km에 대한 왕복 오차의 제한 값은 1번 7mm, 2번 13mm, 3번 15mm, 4번 17mm. 정답은 2번. 수준 측량에서 거리에 따른 오차의 제한은 거리와 비례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7km에 대한 왕복 오차가 25mm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2km에 대한 왕복 오차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7km에서 2km로 거리를 줄이면 오차도 비례적으로 줄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77.14mm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값인 13mm가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비례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mm는 너무 작고 15mm나 17mm는 실제 계산값보다 큰 오차를 보여줍니다. 문제 36번. GPS 측량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극지방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2번 오두 측정 간의 시통에 관계가 없다. 3번 3차원 측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4번 WGS84 좌표계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GPS 측량은 대부분의 지구 표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극지방에서는 위성 신호를 정확하게 수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의 설명은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기는 잘못되었습니다. GPS 측량에서 두 측점 사이의 시선 통로가 막혔을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보기와 4번 보기는 모두 맞습니다. GPS는 동시에 위치와 고도를 측정하여 3차원 좌표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WGS84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답은 1번이며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이유로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7번. 등고선 측정 방법 중 직접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각형 분할법,
2번 레벨에 의한 방법. 3번 기준점법. 4번 횡단점법. 정답은 2번. 등고선 측정 방법 중에서 직접법은 레벨을 이용하여 지면의 고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번 레벨에 의한 방법이 맞습니다. 이 방법은 레벨을 사용해 지표면의 실제 높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등고선을 그립니다. 1번 사각형 분할법과 3번 기준점법 그리고 4번 횡단점법은 모두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제 지면의 높이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이미 있는 데이터나 다른 방식을 이용하여 등고선을 추정하거나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접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8번. 지형도에서 지형의 표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투시법. 2번 음영법. 3번 점고법. 4번 등고선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투시법입니다. 지형도에서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등고선, 음영, 점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실제 지형의 형태와 높낮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투시법은 주로 건물이나 도시의 구조물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지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시법은 다른 옵션들에 비해 지형도와 거리가 먼 표기 방식입니다. 다른 보기인 음영법, 점고법, 그리고 등고선법은 모두 실제 지형의 형태나 높이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들은 지형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39번. 노선 측량에서 절토 단면적과 성토 단면적, 토공량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은? 1번 중심선 측량. 2번 횡단 측량. 3번 용지 측량. 4번 평면 측량.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횡단 측량입니다. 이 측량 방법을 사용하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나아가면서 특정 지점에서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할 수 있어 절토나 성토 작업에 필요한 단면적과 토공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중심선 측량은 도로의 중앙선 위치만 확인하는 데 사용되므로 실제 지형의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의 용지 측량은 주로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부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평면 측량은 도로나 건축물의 위치와 형태를 평면 위에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토공량 계산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문제 41번. 다음 중 등고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주곡선. 2번 계곡선. 3번 간곡선. 4번 완화곡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은 도로 설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한 곡선 형태를 말합니다. 등고선은 지형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선이며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은 모두 등고선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완화곡선만이 등고선과 관련 없는 개념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입니다. 문제 42번. 다음 중 단곡선 설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1번 곡선 반지름. 2번 시단연. 3번 접선장. 4번 중심 말뚝의 위치. 정답은 1번. 정답은 곡선 반지름입니다. 단곡선 설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도로나 철도가 굽어가는 정도를 정의하는 반지름 크기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코스 설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단연, 접선장, 그리고 중심 말뚝의 위치는 모두 곡선 반지름이 결정된 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반지름 크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도로가 얼마나 크게 굽어갈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를 따지는 순서입니다. 문 제43번. 기점으로부터 교점까지 추가 거리가 432.4m이고 교각이 54도 12일 때 외할은 1번 32.5m, 2번 35, 2m, 3번 39, 5m, 4번 41.0m. 정답은 3번. 외할은 곡선에서 교점까지의 추가 거리와 교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추가 거리는 432의 4m, 교각은 54도 12분이고 곡선 반지름이 320m입니다. 외할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이날 별표 2d이기입니다. 여기서 세이터는 교각의 절반인 27도 8분로 변환되고 이를 계산하면 이가 약 39.5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1번과 2번, 4번 옵션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소수점 처리를 잘못하여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 44번. 노선 측량에서 노선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노선은 가능한 직선으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2번 이 절토 및 성토의 운반 거리를 가급적 짧게 한다. 3번 토공량이 많고 성토가 많도록 한다. 4번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토공량이 많고 성토가 많도록 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노선을 설계할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토공량과 성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직선으로 유지하며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행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절토와 성토의 운반 거리를 짧게 하면 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면 홍수나 침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문 제45번. 원곡선 설치를 위해 접선장의 길이가 20m이고 교각이 21도 31대의 반지름은 1번 34m, 2번 31.40m, 3번 72.63m, 4번 63.83m. 정답은 1번. 해설. 원곡선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장과 교각 사이의 관계식인 t갈 별표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이터는 교각이고 r은 원곡선의 반지름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접선장이 20m이고 교각이 21도 30분일 때 이를 대입하면 rt 탄젠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이터를 라디안으로 변환해 풀면 반지름은 약 15.34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46번. 다음 중 최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단면법, 2번 정고법, 3번 등고선법, 4번 도해 계산법.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도해 계산법입니다. 최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면법, 점고법, 등고선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체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분석하여 그 부피를 구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도해 계산법은 주로 도시나 건물의 설계와 같은 공간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최적을 직접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1번 단면법은 물체의 단면을 측정하여 전체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번 점고법은 높이가 다른 여러 지점을 측정해 부피를 구하는 기술로 주로 자연지형에서 사용됩니다.
3번 등고선법도 비슷하게 지형이 등고선을 이용하여 부피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도해 계산법은 최적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7번. GPS 측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지점의 정확도, 2번 관측 시의 온도 측정 정확도, 3번 안테나의 높이 측정 정확도, 4번 위성 정밀력의 정확도. 정답은 2번. GPS 측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 온도 측정 정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지점의 정확도, 안테나 높이 측정 정확도, 위성 정밀력은 모두 GPS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요소의 정확성이 낮으면 측량 결과에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온도 측정은 주로 환경 조건이나 장비 성능 분석 등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거리가 먼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8번. 넓은 지역이나 택지 조성 등의 정지 작업을 위한 토공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 구역을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토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1번 단면법, 2번 정고법, 3번 좌표법, 4번 등고선법. 정답은 2번. 점고법은 넓은 지역이나 택지 조성 작업에서 필요한 토공량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전체 구역을 여러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흙의 양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점고법입니다. 1번 단면법과 같은 다른 방법들은 주로 특정 선상에서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므로 전체 지역의 토공량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좌표법이나 등고선법은 지리적 위치나 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필요한 흙의 양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점고법이 더 적합합니다. 문제 49번. 노선 측량에서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단곡선, 2번 3차 포물선, 3번 반향곡선, 4번 복심곡선.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3차 포물선입니다. 노선 측량에서 원곡선의 종류로는 주로 단곡선, 반향곡선, 복심곡선이 있습니다. 이들 곡선들은 도로나 철도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표준적인 형태이며 각각의 특성에 맞춰 적절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3차 포물선은 원곡선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로 교량이나 건축 구조물에서 변형력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의 곡선들은 노선 설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만 2번인 3차 포물선은 원곡선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문제 50번. GPS 측량에서 사용되는 반송파는? 1번 A1, A2 반송파, 2번 L1, L2 반송파, 3번 D1, D2 반송파, 4번 Z1, Z2 반송파. 정답은 2번. GPS 측량에서 사용되는 반송파는 L1, L2 반송파입니다. 이 두 가지 반송파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1과 A2, D1과 D2, Z1과 Z2는 GPS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나 다른 유형의 신호를 나타내므로 올바른 선택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L1과 L2 반송파가 GPS 측량에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51번. 축척 1, 5만 지형도에서 표고가 각각 185m, 125m인 두 지점의 수평거리가 30mm일 때 경사 기울기는? 1번 2.0%, 2번 2.5%, 3번 3.0%, 4번
4.0%.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4.0%입니다. 축척이 1. 오만인 지도에서 두 지점의 수평거리가 30mm이고 이들의 고도 차이는 6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사 기울기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여기서는 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대략 4%가 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 3번의 옵션들은 이 비율을 잘못 계산하거나 단위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53번. 단곡선 설치에서 교각 60도, 반지름 100m, 곡선 시점의 추가 거리가 140.65m일 때 곡선 종점의 거리는 1번 104.70m, 2번 140.65m, 3번 240.65m, 4번 245.37m. 정답은 4번. 곡선 종점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선 시점에서부터 교각 각도와 반지름을 이용하여 전체 곡선 길이를 구한 후 추가 거리를 더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교각 60도, 반지름 100m인 단곡선의 경우 원주 길이의 36분의 60영분의 1로 계산하면 약 104.72m가 됩니다. 여기에 곡선 시점에서 추가되는 거리 140.65m를 더하면 총 245.37m가 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원주 길이의 일부와 추가 거리만 고려한 값으로 전체 곡선 길이를 잘못 계산했거나 추가 거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은 단순히 추가 거리만 더한 값으로 전체 곡선 길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54번. 전리층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이주파 수신기를 사용한다. 2번 고층 빌딩을 피하여 설치한다. 3번 안테나고를 높인다. 4번 위성 수신각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지주파 수신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전리층 오차는 위성 신호가 지구의 전리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현상을 말합니다.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주파 수신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리층 오차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고층 빌딩을 피하거나 안테나고를 높이는 것은 주로 도시 환경에서 신호 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며 위성 수신각을 높이는 것도 위성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전리층 오차는 이러한 조치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55번. 노선 측량의 단곡선 설치에 사용되는 기호에 대한 명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BC 곡선의 종점, 2번 EC 곡선의 시점, 3번 IP 교점, 4번 CL 접선의 길이.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IP 교점입니다.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을 설치할 때 교점은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곡선의 시작과 끝, 즉 시점과 종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IP는 단곡선 설계의 필수적인 위치를 나타내며 다른 옵션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BC은 곡선의 끝부분을, EC은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CL은 곡선과 직선 사이의 연결 부분의 길이를 나타내므로 교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문제 56번. 도로 공사 중 A단면의 성토 면적이 24제곱미터, B단면의 성토 면적이 12제곱미터일 때 성토량은? 1번 120세제곱미터, 2번 240세제곱미터, 3번 360세제곱미터, 4번 540세제곱미터. 정답은 4번.
성토량은 A와 B 두 단면 사이의 거리와 각 단면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성토량을 구하기 위해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부피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곱하기 사인 두 단면 사이 거리 나누기 사인 2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사인 30m 나누기 사인 2 540세제곱미터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면, 면적과 거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틀린 것입니다. 문제 58번. 경사변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 방향의 경사면에서 경사의 크기가 다른 두 면의 접합선. 2번 지표면이 높은 곳의 꼭대기 점을 연결한 선. 3번 지표면에 낮거나 움푹 패인 점을 연결한 선. 4번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경사변환선이란 동일한 방향의 경사면에서 서로 다른 경사의 크기를 가진 두 면이 만나 접합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지형에서 높낮이가 변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므로 건설이나 토목공학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2번은 지표면이 높은 곳의 꼭대기 점을 연결한 선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등고선 또는 경사도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점을 연결함으로 틀립니다. 3번은 지표면에 낮거나 움푹 패인 점을 연결한 선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 역시 낮은 지형만을 연결하는 등고선과는 개념이 다르며 경사변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으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경사의 크기가 변하는 접합선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가장 가파른 경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